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추고 레이스의 진행을 맡게 될 임승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정복주 경마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주 함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마방송 맞추고 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아울러서 양옆에 계신 분들, 그야말로 경마판에 참신하고도 열정적인 그리고 실력 있는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 민태민 의원과 김주원 의원 각자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각오 한마디씩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태민입니다. 임승진 위원님께서 좀 과분하게 칭찬을 하셨어요. 참신하고 열정적인 전문가. 네, 좀 오버를 했어요. 참신하고 열정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들하고 개개인의 방송에서 호흡도 많이 맞춰봤고요. 보다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는 민태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김주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개의 경마 방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으신다면 우리 방송이 다른 경마 방송과는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께 매주 좋은 결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소개와 각오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렇게 또 유니폼도 통일을 하고 딱 입으니까 상당히 좀 일체감도 들고 좋습니다. 좋고. 자, 저희 맞추고 레이스가 이제 첫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시범 방송으로 서울 예상 방송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구정이 지나면 여러 가지 컨텐츠, 그 중에는 경마에서 그야말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보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문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스포츠지에 광고도 대대적으로 나갈 것 같은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 공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월 14일 토요경마 예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경마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주 협회에서 경마를 하네 안 하네, 출마투표를 하네 안 하네, 지난주에 좀 어설펐던 그런 상황 때문에 결과도 굉장히 어설펐는데 보니까 그 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해체가 되면서 이제 거의 마사회한테 꼬랑지를 내리는 분위기,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준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긴 했는데 이번 주가 또 구정을 코앞에 두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많은 출전 두수 나왔는데 두수는 많지만 정작 써먹을 말들은 몇 마리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통하는 예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 전문위원께서 자신 있게 방송 찍기 전에 또 의욕도 보인 만큼 자신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단은 승부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우리 김주원 의원이 3경주와 7경주, 그 중에서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우리 민태민 의원은 10경주와 12경주 두 개 경주를 준비한 가운데 12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임승진이는 4경주와 11경주를 준비한 가운데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아울러서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부터 예상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6군 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14마리가 나왔는데 자, 출전 두수가 꽉 채웠어요. 꽉 채웠고 지금 언뜻 보기에는 6번 미스터 마운틴, 7번 축제의 빛 이런 애들이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우리 민태민 의원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믿을 말은 좀 없는 레이스입니다. 인기마들의 능력이 월등한 게 아니고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자, 민태민이 추천드리는 말은 8번 윤영민 기수의 키네틱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넘었나요? 이번 주에도 이제 초원 파티라는 말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윤영민 기술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께 한글화를 제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키네틱이라는 마필은 데뷔 3전째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직전을 계기로 해서 걸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발주를 잘 끊고도 윤영민 기수가 꾹 잡고 최후미를 자처했고요. 라스트 타임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했던 모습입니다. 이번에 외주로 스포트 탄력도 직전 이상 데뷔 이후 가장 좋았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지금 예상지를 보면은 기록에서 주로 빠르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마필이 주로 빠르기 7에서 경주를 뛰었는데 상대적으로 타마필들에 비해서 기록상으로도 분명히 앞서 있고 지난번에 썬버스터 빛의 바다 5등 왔던 아프로디테도 그 다음 경주에 3위를 했던 걸 감안했을 때는 상대도 상당히 강한 데서 뛰었다. 저는 8번 키네틱을 추천마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태민연이 8번 막 키네틱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만 서둘렀으면은 초반 전개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초반 스피드도 있는 말인데 초반 타임이 15초 6이라는 기록을 낼 정도로 어설픈 말머리를 보였던 마필. 이번에 우리 민태민연 기대대로 조금만 서둘러주면 뭐 충분한 기대치가 있겠다라는 게 또 개인적인 판단이고 28조에서도 상금벌이형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김주원요. 예, 저는 12번마 나이스준을 이제는 놓고 때릴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사실 상대가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또 아쉽게 또 3착을 했어요. 그것도 코차이로 석패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골마겸이 발생이 돼서요. 말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월 경주에서 그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제 베스트 가이나 홈런 메이커, 뭐 형군 최강자라 할 수 있는 마필들과 겨루면서도 이제 3착에 끈끈한 근성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이제 조교 강도를 다시 조금 올리면서 말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제 내외각으로 빠른 말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 안장에서 이 스타트를 제대로 매끄럽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서 생각했던 선행 작전이 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발휘가 안 된 채 아쉽게 또 3착. 자 이번에는요 망사 눈가면 씌워놓고 다시 한번 문세용 기술을 기승시켰습니다. 내외각으로 지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세용 기술하면 충분히 여기서 선행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행만 나선다라면 뚜렷하게 직선에서 치고 올라올 말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동적으로 좀 걸음이 아껴진 그런 모습이라며 여기서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100% 다 폭발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준. 지난번에 좀 내용이 좀 있었던 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1300에 나왔었는데요. 나이 때문에 1300에 나온 겁니다. 3세 이상 편성이 짧은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거지로 1300에 나왔던 마필인데 요번은 이제 3세 이상 편성이 1200으로 편성이 되면서 경주 거리도 1200으로 줄였고 또 등짝도 또 적임기수 문세영이고 우리 김주원 의원이 12번만 나이 수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6번 미스터 마운틴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실전과 조교를 거듭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확확 띕니다. 성적에서만 봐도 데뷔전에서는 4등, 직전에는 2등, 이번은 아마 1등할 차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확확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6번 미스터 마운틴을 개인적인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는 6번 미스터 마운틴, 7번 축제의 빛, 그리고 외곽이지만 문세영이 태워서 선행 강공 쇼부를 걸어나갈 12번마 나이스 준까지 관심마 3마리를 키네틱. 6번 미스터 마운틴, 8번 키네틱. 축제의 빛 말고 키네틱. 자, 축제의 빛이라 했나요? 8번 키네틱, 그리고 12번마 나이스 준 이렇게 3마리를 관심마로 해서 1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0m로 준비가 됐습니다. 국산 6군. 6군이 아니죠. 6등급이죠, 이제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등급을 바뀌었죠? 이게 5군 이후에 이제 6등급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고기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소고기 할 때 등급 하는 거 아니에요? 군으로 해야 다 맞는 것 같은데. 1군, 2군 이렇게. 현진경만 따라한다고 이제 등급으로 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뭐 6등급 경주입니다. 3세 이상 편성 14마리인데
이번 이경주가 일경주하고 같은 편성이긴 하지만 여기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능력 차가 좀 나는 그러한 편성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김주원 의원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많은 4번 막 키마입니다. 키마. 1월 초에는 유배동 때문에 말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키마를 빼고 이 막공 구매를 했을 정도로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마방에서 안 좋게 나왔던 그런 마핀인데 이제 안 좋았던 허리가 좋아지면서 이제 1월 이제 거의 뭐 월말 경마였죠. 24일 날. 이제 내용도 세게 나오고 이제는 막건 사볼만 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한 번 더 뒤로 미루자. 그래서 이번에 키마가 빡빡 깔아놓고 출전을 합니다. 특히나 조교 강도를 올려주면서 하만식 기수가 직접 훈련을 전담을 했고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장구 변화를 줬습니다. 트래빅 러깅 제갈이라고요. 이 키마한테 딱 맞는 제갈이에요. 이 주행 악벽, 특히나 좀 많이 물고 튀는 그런 버릇이 있는 마필들은 러깅 제갈을 이제 씌우면서 이제 기수가 컨트롤하기 편하게끔 이제 유도해주는 그런 장구류인데요. 그 장구류를 키마한테 씌웠다라면 직전에 하만식 기수가 말무리했던 모습보다는 좀 더 매끄란 말무리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마 키마의 선전을 이번에는 강력하게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 경마판에 실력 있는 아주 참신한 전문인답게 아주 그 해박한 지식까지 제갈에 대한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4번마 키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새벽저녁 때는 그 외산 1군마 황금비유라고 병합을 했죠. 예, 월요일 날. 그러면서 걸음도 찍고 나오고 4번 키마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민태민 의원. 키마를 제가 먼저 이제 바톤이 왔다면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31조 김효선 마방에서 트래빅 가지제가를 지금 교체를 계속 하고 있어요. 때려 먹을 말들 지금 전반적으로 장구류의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는 이번에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는 복병을 한번 노리려고 합니다. 바로 5번마 박은훈 기수의 광해를 노릴게요. 광해. 7월 27일 날 뛰고 나서 지금 지난번에 장기간의 공백기를 갖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여기 김주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키마랑 같은 레이스에 뛰었어요. 물론 키마도 직전에 레이스가 좀 꼬인 감이 있었는데 광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백기가 오래 지속이 됐고 상태가 베스트에는 모자랐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상당히 뭐 갈마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이스를 펼친 겁니다. 이번에 정상주기를 맞이하면서 뭐 훈련 강도 아주 제대로 올려놨고 여기가 기복마 1색인데요. 1300 거리지만 뚜렷하게 앞에 치고 나갈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이번에 저는 박은훈 기수의 광해가 예전 스피드를 살린다면은 오늘 앞장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5번 광해를 꼭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예전 사이즈로는 뭐 여기서 아낄 이유 없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5번마 광해는 직전 경주 공백 때문에 뭐 시쳇말로 몸도 마음도 아니었던 그러한 경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정상 주기로 출전한 이번에는 마방 분위기도 시쳇말로 뭐 이빠이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제가 좀 거들어 드리겠고 저는 최고의 복병, 그러니까 더복병, 우리 민태민 의원도 복병 쪽을 얘기해줬고 4번마 키마도 보니까 인기순위 한 2, 3등? 대가리 팔릴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러나요? 조교 바람이 오니까 월요일날 황금 비유라고 이 병합한 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 따라가서. 조교 바람으로.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좀 더 복병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번마 매직 스텝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마필을 몇 번 노렸던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번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 언제였냐면은 작년 10월이었어요. 당시에 그 박우른 기수가 기승하려다가 현장에서 문정균 기수로 바뀌면서 제가 좀 찝찝했는데 진짜 막 그 말 타는 거 보고요. 막 승질이 나서요. 뭐 안쪽에 넣었다가 바깥으로 뺐다가 한 대여섯 번을 흔들어대는데 야 정말 진짜 짜증이 확 나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뒤로 얘가 계속해서 가능성만 보여주고 확신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집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썼더라고요. 말이 농땡이기가 있으니까 이게 예전의 방법인데 배터리선 있죠? 삐삐선. 예. 그 배터리선까지 써가면서 아주 살인적인 조교를 한번 이래도 안 뛸래라는 조교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2번만 매직 스텝 한 번만 더 가져가는 복병 쪽으로 해서 저는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경주는 4번 키마, 5번 광해, 그리고 제가 12번 매직 스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만 잘 엮어도 가능권으로 충분히 환수가 나오겠고, 지금 인기마인 3번 원에어를 양쪽 전문위원이 설명을 안 들으셨는데, 설명을 안 해줬는데, 지난번에도 골막이 좀 있었어요. 골막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덜 봤었는데, 요번에도 직전 대비 크게 좋아진 맛은 없다라는 내용이라서, 세 마리 말씀을 드리고,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경주입니다. 1206군 경주입니다. 앞말 3세마 14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우리 김주원 위원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뭔가 하나 딱 걸린 게 있는 모양인데요.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겠고, 우리 민태민 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타방송에서 이제 김주원 위원하고 했던 마감 10분 전에서 강추를 드렸던 말이 풍웡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요. 알았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중국말로 봉황입니다. 봉황. 봉황. 풍웡. 몰랐던 것 같은데요. 나는 중국말은 니하오마밖에 몰라서. 풍웡이라는 말이 원래 지난번부터 말이 좋아졌어요. 안으로 치우치는 게 없어지면서 마필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었는데, 당시 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인기를 모았던 말입니다. 근데 발주를 원활하게 끊지 못했고, 이 중반에 가속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선행을 아마 문세영 기수가 나갔을 거예요. 지금 미스 뭡니까 이거? 미스라고밖에 안 나와가지고, 하여튼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나가다 보니까 페이스를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중반에 붙들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다소간에 말하고 좀 싸움이 있었고, 직선주로 외곽으로 빼내서 밀고 나오는데 걸음은 양호했습니다. 이번에 안쪽 번호를 또 한 번 받았고요. 훈련 내용은 직전 이상으로 좋습니다. 선행만 하나 보내고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끌어낸다라면은, 여기가 원래 센 말이 역시 없어요. 1200m 약구미이기 때문에 3번의 풍웡이 직전부터 살아난 조교발로 한번 때릴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태민 의원이 3번 풍웡에 대해서 거의 확신에 찬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3번 풍웡을 요번에야말로 너는 왔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느닷없이 바깥으로 돌려버렸죠. 1번 게이트였는데 사코너에서 바깥으로 그걸 유도를 하면서 재결 사항에 보시면은 과태금을 먹었어요. 상혁이가. 아무래도 뭔가가 좀 문제가 있었던 상황, 그 내용까지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말까지 좋고 등짝도 박혀누고 인코스 잡았고, 역시 저 역시도 다른 말 추천드리지 않고요. 3번마 풍웡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면서 3경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김주원 위원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충마를 오픈해드리고 한 배 타고 승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충마가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세게 말씀드린 3번마 풍웡을 놓고 승부를 볼 겁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해설들이 나왔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데뷔 초에는 주행검사 때부터 똑같아요. 자구보 위주로 쓰는데, 말이 자구보를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왼쪽 다리에 힘이 쏠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기대버립니다. 제가 그걸 의식하면서 훈련을 병행했는데 발 쓰는 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월 달엔 골막 때문에 말도 안 좋았고, 직전에도 그걸 의식해서 말을 외측으로 크게 뺐다가 재결에 한번 때려맞고. 근데 이번 훈련 때는요, 발을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제가 이게 풍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로 이제 발바꿈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직선에서 더욱더 빼어난 탄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기대는 악벽도 많이 커버가 되겠죠. 자, 3번마 풍엉은
믿음을 갖고 때리는 강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일 팔릴 말이 몇 개 있는데 가도 안 될 말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바람만 잡고 이 바람처럼 정말 사라질 수 있는 인기마 몇 개를 제가 확실하게 잘라드리면서 종합제 백판말 한두, 그리고 어설프게 팔릴 노림수 한두, 그래서 총 2방 막권으로 중배당과 부배당 3경주에 동시에 한번 누려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김주원 의원도 풍엉을 네. 축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불안한 인기마 몇 마리가 있다네요. 그리고 노림수짜리, 뭐 백판짜리 이런 애들 한 2마리 준비한 준매인 승부경주 김주원 의원의 3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3세마 모두 12마리가 출전했는데요. 이번 4경주는 저 임승진이의 이제 준매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심차게 초반에 우리 3경주에 김주원 의원이 한 방 때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임승진이 한 방 시원하게 때려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민태민 의원, 이렇게 헷갈리지? 김으로 바꿀까? 이름? 김태민 있잖아. 네. 민태민 의원 4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시 이번 경주도 대부분의 마필들이 지금 진료 사항을 확인해 보면요, 골망염기가 좀 심한 말들이 많습니다. 직전에 비해서 순수하게 훈련 내용이 가장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9번 최대 걸작이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나요, 김승진 의원? 저한테 이거를 집에서 말이 주행검사 받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인기 꼴찌였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좋더라고요. 골망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콜을 못 해줬어요. 임승진 의원 생활 콜을 못 해줬는데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이거. 3등 오는데 이게 최대 걸작이 맞더라고요. 연두색 모자가 3등 오길래. 이게 바로 내용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여준 게 아예 없이 주행검사를 치르게 됐던 게 최대 걸작이에요. 주행검사는 물론이고 데뷔전을 준비한 조교도 정말 형편없었던, 걸어만 다니면서 뭐 강도가 전혀 올리지 못했던 말인데, 이번에 블레스 오션하고 병합을 좀 했습니다. 이번엔 좀 훈련다운 훈련, 확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없다 하더라도 직전 대비해서 업그레이드된 걸음 그리고 패턴을 감안했을 때는 9번 최대 걸작이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분명히 더 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저는 출발해 볼 생각입니다. 네, 김주원 의원. 예, 이 7번마 나우나우와 9번마 최대 걸작, 직전에 나란히 2, 3등을 차지했던 두 마리가 이제 많은 인기를 모아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마리도 좋지만 매각에 있는 12번마 점입가속의 배당 가능성을 좀 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주행검사를 여러 차례 받고 데뷔전에 나섰어요. 한 번은 말이 발죽이 안 들어가고, 또 한 번은 스타트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우여곡절 끝에 주행검사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막염이 심했습니다. 이제 말이 안 좋았어요. 제 마방에서도 별 생각 없이 이제 실전 테스트만 거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10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골막염에서 확실하게 회복된 모습이 조교 때 포착이 됐습니다. 훈련 강도도 올렸고요. 이제 돈벌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박현우 기수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그 노력의 결실을 충분히 한번 맺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마 점입가속의 배당 가능성 좀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주원 의원이 12번마 점입가속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임승진이가 이번 4경주를 준매인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번마 나우인데요. 워낙에 임승진이가 뭐 예상도 예상이지만 뭐 실전 배팅에서 또 남한테 지지 않는 배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주가 참 좋더라고요. 배터 입장에서는. 강축이 있는 경주에서 옥석을 딱 가려내서 압축해서 때리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그 패턴과 딱 맞물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7번 나우는 데뷔전 때 덜 만들어진 가운데에서도 근성, 그리고 또 직선에서 막판에 잡히는 걸음이었는데 다시 이겨내는 근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아주 힘까지 차면서 스피드와 탄력이 한결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라서 여기 이제 7번 나우는 웬만하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나우를
축으로 해서 압축 승부인데요. 9번 최대 걸작, 뭐 직전에 뭐 내용을 우리 민태민 의원이 오픈을 했는데, 이제 영양가가 좀 없어졌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와버렸어야 돼요. 인기순위 꼴등일 때 와버렸어야 그야말로 배팅 가치가 만땅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건데, 이번에 이제 깜빡이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 말고, 얘도 안고 가는데, 얘 말고 요번에 직전에 그 최대 걸작 같은 배팅 가치를 갖고 쏘는 말 한 도너가 있는데요. 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번 사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매인 승부로 해서 제대로 한 방 까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 5번마 오픈뱅크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몇 마리가 다시 짜졌는데, 자, 우리 김주원 의원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번마 오픈뱅크가 인기 1위로 팔릴 경주겠죠? 아니죠. 그럼 뭐 좀 뭐 압도적인 인기이지 맞지만 인기도 쪽에서 이제 형성이 되겠죠. 예, 오픈뱅크가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사실 뭐 훈련상 특별하게 변화된 모습은 없었어요. 이제 가벼운 구보 훈련 위주로 이제 컨디션만 조율하고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뭐 5번마 오픈뱅크의 선행 가능성도 좋게 보긴 합니다만 더 재밌게 보는 게 1번마 PK 캡틴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중이 좀 빠졌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지난주부터 다소 무거운 모습이었다가 이제 마무리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돼 가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하게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몸놀림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정상 컨디션을 찾았구나라는 느낌을 마무리 때 받았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체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중 변동에 이상이 없다라면 내지는 조금 더 빠져나온다라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선두권이 다수간의 경합 소지도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이점만 잘 활용해 준다라면 PK 캡틴 다시 한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달 만에 나온 건 별 문제가 없다. 예, 괜찮아요. 1번 게이트 이점으로 효과적인 선입작전이 가능하다. 1번 PK 캡틴 우리 김재원 의원이 추천을 드렸고요. 민태민 의원. 방금 이제 임승진 의원이 5번 오픈뱅크의 인기도가 좀 분산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봐요. 이해리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텐데, 저는 5번 오픈뱅크를 이번에는 강축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를 임모 위원이 예. 또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네. 저한테 또 긴급 현장에서 또 의지가 세게 나온다. 네. 저는 솔직히 콧방귀를 못 끼겠더라고요. 이거 뭐 말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외산마 경주예요. 외산마 경주. 그리고 매각 1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얘가 그 당시에 인기를 모았던 스카이레온가 하는 그 신의 마피를 좀 죽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심 갖고 있었습니다. 그 7번하고 초반에 경합 자체가 상당히 심했는데 라스트에 보니까 지구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이거는. 그 이전에도 선행은 물론 갔지만 실버 그레이 캣하고 전 구간을 경합성 레이스를 펼친 거 감안하고 직전에도 선행 이후에 편한 페이스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건 뭐 따라가도 저는 될 수 있는 게 5번 오픈뱅크라고 보고요. 그 때문에 2주 만에 지금 나와서 훈련 가볍게 했지만 뭐 조시 자체는 쾌조의 조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5번은 여기서 못 오면 말이 안 된다. 직전에 오고 여기서 안 오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태민 의원이 5번 오픈뱅크를 제가 말을 할 때 제가 웃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오픈뱅크 뛴 날 그 내용을 내가 민태민 의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때는 또 비웃어 버리더라고요. 비웃어 버리더니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뒷북을 치는 된통 당한 거죠. 예.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픈뱅크가 이혜리 기수의 선행을 보내줬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도 그 선행 경합을 할 수 있었던 그 50조의 신의 망아지가 그때 박현우 같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는데 과연 이번에도 상대 선행마들이 또 잡아줄 것인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상이 들고, 아무튼 우리 민태민 의원은 이제 뒷북 치더라도 5번 오픈뱅크다. 된통 당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경마 오래 하면서 저도 배팅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력의 변화, 내가
뛰고 나서 진짜 세다라고 느낌을 받은 말들은 그 다음번에 웬만하면 또 와요. 오더라. 예, 그것도 편성이 뭐 더 약해진 것도 강해진 것도 아니고 더욱 약해졌기 때문에 5번은 뭐 믿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의원이 5번 오픈뱅크 그리고 김주원 의원이 1번 PK 캡틴 추천드렸고 저는 10번 해피밸리 이제 직전에 김진배 기수가 쏴먹었죠. 이게 쏴먹은 말입니다. 뒤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참 뭐 웃지도 못할 얘기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마피를 참 아껴놨던 황순도 기수가 땅을 치고 아쉬워했다라는 후문이 나왔던 마필이 10번 해피밸리인데 직전의 입상이 사실 얘의 어떤 전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속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직전에 선입전개를 가면서 쉬운 전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입전개를 하면 가운데에서도 막판에 끝걸음까지 끌어낸 그런 상승세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순군전이긴 하지만 여기가 그렇게 지금 센 말이 없는 편성이라면 저는 10번 해피밸리의 연타 가능성까지도 뭐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렀어 해피밸리? 네, 후착으로 불렀는데 축을 잘못 잡아서 네, 이거 틀렸어요. 지난번에 또 상이 한 말이잖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세 마리 되겠습니다. 6경기 넘어가겠습니다. 1200m입니다. 5등급 핸디캡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이번 경주도 좀 뛴다는 애들 몇 마리가 있는데 모조리 외곽으로 밀려있는 느낌이고 번호가 좀 절묘하게 이 게이트 번호가 편성이 된 느낌인데 이번에는 우리 민태민연 먼저 한 마리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부터 이제 핸디캡 레이스죠. 네. 임승준이 형 말대로 핸디캡도 레이팅에 맞춰서 적당하게 맞춰져 있고 능력 센 놈들이 좀 외곽으로 밀려 있고 그죠? 조금 내 측에서 유리해진 말들이 좀 보이는데 자 저는 12번 강인애를 여기서 뭐 한 수 위에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주행검사를 마치고 12월 달에 원래 조교를 했어요. 나오려고. 근데 골막염이 심해지면서 출전이 미루어졌고 측정 경주 안쪽 번호에서 선행을 받았어요. 당시에 강선행마였던 쿼드리가가 뭐 따라가는 작전으로 일관하면서 선행 페이스를 끌었는데 그 페이스 자체가 뭐 상당히 쉽게 선행을 간 게 아닙니다. 경합을 하면서도 발빠른 페이스, 좀 페이스가 오버되는 경향도 있었는데 직선에서의 발걸음도 상당히 좋았고요. 선봉이라든가 피코나이스, 상위군의 마필들과 뭐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걸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입으로 따라가더라도 12번 강인애는 인정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순군전의 곧장 강인의 센 말이다. 센 말이고 외곽으로 밀렸지만 전개 분리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민태민 의원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주원 의원. 예, 저도 뭐 한 배를 타겠습니다. 12번마 강인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단 한 가지 확인해 볼 건 오경주에도 PK 캡틴의 체중을 좀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날 병합을 실시했을 때는 괜찮아요. 잘 나갑니다. 근데 단독급어 훈련만 해주면요. 말이 무거워가지고 다소 좀 뒤뚱뒤뚱하는 모습도 관찰이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연습을 이번에는 좀 마방에서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일단 훈련 이행 과정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만 불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조금 빠져나온다라면 강인애를 능력껏 좀 세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자, 뭐 양쪽 전문위원들이 지금 12번마 강인애 지금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는데 강인애는 웬만하면 온다 이거예요? 그냥 와요. 안 빠질 대가리다. 네, 안 빠질 대가리다. 체중 보고 뺄 수도 있어요. 플러스는. 체중을 보고. 자, 뭐 저 역시도 뭐 강인애 좋아요. 좋고 또 마방 분위기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고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6경주가 뭐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2번마 강인애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저는 안쪽에 있는 말들, 최근에 못 뛰고 있는 애들 중에 노림수가 있는 말들, 이 두 마리가 있어요. 3번 포비선더하고 4번마 로얄 빅토리인데 3번마 포비선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6조에 있다가 마방을 옮겼습니다. 옮긴 이후로 지금 꾸준히 잠수를 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꾸시말
이라는 판단이고 제가 추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용이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튀어나오고 또 꼬맹이 정정이를 태워놓으면서 감량 2점까지 지금 안고 제대로 해볼 지금 타이밍을 맞고 있다라는 내용과 판단이고 4번마 로얄 빅토리도 직전에 지난번에 하만시가 이거 깜빡이 벌렸단 말이죠. 네. 근데 졸전인데 열이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야말로 조교 때 훈련 때 아주 빡빡 갈아놓고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열둘 강인해도 좋지만 저는 안쪽에 있는 3번하고 4번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오픈을 드려버렸는데 만만치 않은 의욕과 더불어서 승부를 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더 할 말 있나요? 아니요. 미련이 포비 썬더나 뭐 슈퍼 가디언 이런 거 좋잖아 복병으로 그죠? 근데 나는 이제 강인회를 놓고 이변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김승준 의원은 과감하게 뭐 복병 놓고 갈 분위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칠경주입니다. 이번 칠경주는 우리 김주원 의원의 메인 승부처로 준비가 됐는데요. 1400m 혼합사군 핸디캡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 김주원 의원의 메인 승부니만큼요. 이번 경주는 저와 민태민 의원은 조용히 있겠습니다. 모든 해설을 우리 김주원 의원이 완벽하게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고요. 다음 주가 민족 최대 명절 구정이죠. 설 연휴. 뭐 떡값이란 표현은 제가 잘 써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이 연휴새로 가실 때 조금이나마 제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심사숙고해서 고른 경주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토요 7경주가 되겠고요. 하나는 또 1호 경마에 있는데 어쨌든 이번 7경주는 여러분들께 분명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과감하게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안쪽 말들이 인기를 모아요. 3번마 캐네디언 드림, 4번마 더센 챔프, 거기에 뭐 5번마 강남스타도 일단 이 정도 조건이라면 원래벌레 인기마로 팔릴 수도 있고요. 뭐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여기서 항구라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종합지 아마 속된 말로 백판짜리일 것 같아요. 아예 안 팔릴 배당말을 놓고 승부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드디어 타이밍이 왔다라는 판단을 조교 때 했습니다. 제가 데뷔 초부터요. 이 마필은 힘이 차면 무조건 뛸 말이다 라고 입보르처럼 말씀드려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그 마필을 이제 노릴 타이밍이 됐구나 라고 분명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맞고요. 그 말 놓고 뭐 안쪽에 있는 인기마 뭐 3방 다 때려도 무조건 항구라가 되고요. 거기에 다른 말과 손잡고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몇백 배 판배당도 가능할 전망이라 그 말 놓고 좀 배짱 있는 승부로 7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경주입니다. 핸디캡 앞말로만 편성된 3세 이상마 모두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상대를 압도하는 축, 뭐 강축이다라고 할 말은 일단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민태민 의원 먼저 한두 소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에코블루를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레이스의 이 강도 자체가 상당히 센 구미로 좀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졸전할 정도로 치열한 선두권의 난타전. 에코블루 자체가 외곽으로 자리를 좀 잡는데 실패도 했고 말이 흙 맞으면 예전부터 좀 버벅댔던 말인데 직전에 흙도 한번 흠뻑 맞아봤고 그러고도 라스트에 끈끈한 지구력을 끌어냈는데요. 이번에 훈련 내용도 뭐 3주 만에 주기를 말 좋으니까 땡겨 나온 거죠. 역시 컨디션 좋은 모습이고 여기는 지난번 같이 그 빠른 말들이 즐비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안쪽에 빠른 말도 없고 또 바깥쪽을 찾아봐도 사이렌 스톰이 좀 푸다닥 거릴 전망이지만 나머지 말들은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에코블루가 지난번 같은 추입이 아닌 이번에는 한 템포 빠른 선입으로 여유있게 입상을 끌어낼 거라 믿겠습니다. 네, 에코블루 상당히 좀 근성이 있고 사이즈가 있는 말 같아요. 포인마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샤프 유머라는 시순말이 한국으로 수입이 되면서
이제 거의 국산마처럼 느껴지는데 네. 원래는 포엠마였죠. 포엠마였고 예전에 타본 기수들도 상당히 좀 능력 평가를 후하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발전할 말이다. 5번 뛰면서 3번 입상을 했고 12월 7일 날 바닥을 쳤던 이유는 늦발이죠. 스마스쿠죠, 스마스쿠. 무릎을 꿇고 나오는 일명 스마스쿠 늦발을 하면서 졸전이라서 은근히 세다고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김조은요. 예, 저 역시도 뭐 에코블루 세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번보다는 좀 덜 세게 보긴 합니다만 얘 파트너로 우선순위에 둘 말은 7번마 팍스라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가 다소 강해진 건 맞긴 합니다만 안말 항정경주에 사실 에코블루 외에는 이 팍스라이가 충분히 이 자기 스피드만 잘 뽑아내면은 한 번 더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소리에 예민해서 말이 좀 움츠려드는 경향도 있어요. 경주 중에 그런 게 이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예시장 나갈 때 기가만 씌워놓고 일단 말이 좀 흥분하는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마방에서 장거리도 신청을 해놨고요. 또 모래에 맞는 것에 예민한 말인데 그런 부분들도 최근 조교와 실전을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된 모습이라 에코블루와 더불어서 7번마 팍스라이도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번 에코블루와 우리 김조원 의원의 7번 팍스라이 두 마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뭐 저 역시도 여기는 저는 일단은 4번 에코블루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릴게요. 우리 김조원 의원도 뭐 에코블루가 더 세다고 미리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에코블루는 이번에 부러지지 않을 축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 이 뭐죠? 우리 네, 마추고 레이스 입에 지금 안 붙어서 마추고 레이스 팀은 일단 4번 에코블루는 이번에는 온다. 또 온다. 쪽에 힘을 실어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4군 핸디캡 3세 이상 마 14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들 몇 마리가 지금 확 눈에 띄고 있는데 먼저 민태민 의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경주로 보입니다. 물론 희비를 함께 했던 말들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뭐 한구라 했던 쌍대가리 썬업부터 비롯해서 많이 나오는데 썬업도 이번에는 악벽이 생기면서 역방향으로 좀 훈련을 거꾸로 조교를 시행했고 거기다 훈련 강도도 좀 다운된 모습이었고 저마다 다들 일말의 불안감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가 이거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좀 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말을 한 마리 꼽자면은 3번 뉴 화이트 삭스가 직전에 비록 선행으로 약편성에서 입상을 했지만 뭐 그전번에 뛴 내용을 보면은 선입으로 따라가서도 충분한 지구력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직접 호흡 맞추면서 역시 컨디션도 직전보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뉴 화이트 삭스를 그나마도 나은 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뉴 화이트 삭스는 뭐 타봤던 기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느낌이 괜찮다. 당분간은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첨언 제가 해드리고요. 자, 김주원님. 예, 저는 배당으로 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또 현장에서 체중을 봐야 됩니다. 11번마 샤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말이 짧아요. 그래서 1400m가 얘한테 다소 좀 무리한 도전일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샤크의 주행 모습을 봤을 때는요, 앞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뒤에서 참고 한 발 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이번 훈련 때 이혁 기수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잘 실시했다라는 판단이고, 어차피 이런 경주는 앞에 나가도 죽는다는 걸 이혁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쟁걸음의 샤크라는 말 가지고 최대한 뒤에서 안배를 하면서 어깨 힘 빼고 타다 보면 직선에서는 그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스피드가 직선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마 샤크의 배당 가능성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좀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마 샤크. 지난번에 1400에서 팍 서버렸지만,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로, 아예 추입으로. 아예 추입으로 하면은 분명히 더 나을 것 같다. 나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김주원 의원의 설명이었고, 저는 8번마 그레이드 캡틴이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사고가 났죠. 작년 12월 달에. 8일 정지를 먹을 말이 아닌데 8일 정지를 줬더라고요. 마사에서 모종의 어떤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그런 좀 민감한 얘기라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8번마 그레이드 캡틴이 이제 유승환이가 이제 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크행 새끼라서 저 역시도 뭐 크게 앞으로 많이 뛸 말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직전 대비 내려간 부담 중량과 더불어서 5군에서 5등을 하고 올라왔다는 이유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발은 쓸 수 있는 말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도 당연히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그랬듯 따라가는 전개로 나설 것 같은데 부담 중량이 확 떨어진 이번 경주 그리고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이번 경주라면은 이번에야말로 배팅 가치를 안고 쏘는 말이 아닌가 해서 저는 8번 그레이드 캡틴의 선전 가능성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00m 혼합사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이번 10경주는 우리 민태민위원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후반, 이제 10경주쯤 되면은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데, 후반전에 혹시 뭐 잘못되고 있는 분들은, 민태민의 준메인 승부에서 제대로 한번 역전타를 날릴 수 있는 경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주원 의원. 예, 14주 만에 출전하긴 합니다만 5번마 직명제왕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훈련대에도 41주에 뭐 대표마라 할 수 있는 1000년 동안 거기에 43주의 외상마 황금가소 이런 마필들과 병합훈련, 동반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공백에 따른 이상징후는 없다라는 게 주변에 포착이 됐습니다. 가벼운 찰가상 때문에 출전 주기가 길어진 거라 경주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훈련을 지켜보는 내내 뭐 특별한 이상도 없었고 컨디션도 나름 양호한 모습이라 1200 혼합 4군 경주라면 4등급 경주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명제왕이 지금 14주 만에 나왔는데요. 좀 이런 공백 갖고 나오는 말들은 조사 내용이 좀 중요하죠. 마방 내용이 중요하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봤는데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좀 쉬었다. 다른 뭐 어디 아파서 쉰 게 아니고 그래서 460kg까지 만들어 왔는데 훈련을 또 하니까 체중이 또 빠지더라. 하지만 충분히 쉬면서 뭐 체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뭐 좋은 내용 제가 추가적으로 김주원 의원이 설명드린 5번 진명제왕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요. 저는 이번만 아웃아웃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래저래 준비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발주도 안 되고 뭐 주로조교도 덜 되고 지난번에는 제가 아예 말로도 안 본다. 현장 본회상과 현장 예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뛰더라고요. 역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라우나우라가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발주면 발주, 주로조교면 주로조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불안한 인기마로 배팅권에서 완전히 걷어냈지만 이번에는 충마 내지는 후차권 1순위로 격상시키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말로 추천을 드리겠고 10경주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 위원의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메인은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처음 해봤어요. 준메인, 메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잡았었는데 저희는 좀 한번 디테일하게 좀 까드릴까요? 까드리고 싶은 저 뭐 선물로 그래도 이제 맞추고 레이스 첫 방송 기념으로 좀 레이스를 까드리고 싶은데요. 믿고 때리는 축을 2번 라온 아우라로 갑니다. 2억 2천만 원짜리 뭐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인기를 모았지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을 지금 4전째 단 한 번도 후착으로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이 이게 청해 마필, 백말인데요.
완성도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너무나 몸뚱이가 무거운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었는데 직전 드디어 실전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경쟁력, 의지 없이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훈련이 뭐 직전 대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그 몸놀림 자체가 드디어 이제는 유연해지면서 좀 이따 나올 수 있는 그 아라비아 왕자라든가 보난자 윈 이런 말들하고 월요일날 3두 병합을 했는데 말이 스스로 이제 물고 튀려는 그런 투지감까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번 라오나오라는 이제 드디어 말까 뽑을 수 있는 타임이 왔습니다. 이번은 강축이고요. 여기 인기말 중에서 뭐 11번 스텔스킹 같은 게 지난번 좀 잘 뛰었다고 최범원 기수라고 좀 팔리겠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삭제하는 말로 11번 스텔스킹을 말씀드리고 이번 라오나오라에 붙여서 딱 두 방만 보고 있는 경주예요. 어디다 때릴지 어디다 받칠지 이게 좀 변수가 되겠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라오나오라 축으로 해서 어설픈 인기마들 스텔스킹 포함해서 몇 마리 완전히 잘라내고 딱 두 방으로만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뭐 오픈을 한다고 해놓고 뭐 오픈했잖아. 한 마리 축 하나에다가 인기만 빼는 거 아니야. 다 오픈하는 줄 알았어요. 오픈하는 게. 그래서 다 난 오픈하면 안 되죠. 기대를 나도 지금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적으려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 나도 야. 적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번 라오라오라에 대한 확신을 우리 민태민 의원님 심어주셨고 또 김주원 의원은 이번 진명제왕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1경주인데요. 1800m 3군 경주입니다. 핸디캡 모두 14마리 경주. 자, 이번 11경주는 임승진이가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10경주 때 우리 민태민 의원이 준메인으로 라오나오라를 놓고 항구라를 완성했다면 임승진이가 11경주에서 엎어 때리는 연타 승부로 제대로 한번 이겨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편성이. 왜냐면 최근에 잘 뛰었던 애들 13번만 머제스틱이라든가 14번만 아라비아 왕자 그리고 뭐 7번 연주대군 5번 가이스타트 이런 애들이 팔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런 애들 모조리 뒤로 내려놓습니다. 뒤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두 마리 정도는 아예 배팅고 나서 완전히 컷오프 탈락시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기마들이 이렇게 지금 거품을 안고 거품이 낀 그런 인기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림수말이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쭉 내용으로 빼드렸단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기만 모으고 사라졌던 그런 행태를 보였던 말인데요. 이번에는 제대로입니다. 그리고 편성을 보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다 눈치를 좀 채실 것 같은데 독댕이에요. 이번에는 안 씁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가 부족하다로 제가 들어봤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쓰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최근에 못 띄워주면서 인기도에서도 확 밀려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팅 찬스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애들이 팔려주는 상황까지 승부경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딱 갖춰졌다는 판단이라서 이번 11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전마의 메인 승부로 11경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700m 혼합상군 경주입니다. 핸디캡으로 12마리인데 이번 12경주는 바로 이어서 우리 민태민 의원의 메인 승부로 또 준비가 됐는데요. 메인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와 함께 가장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여기도 뭐 축은 한 마리 오픈을 해드릴게요. 12번 장산태양을 강력하게 믿고 갑니다. 지난번 외곽 사행 악벽으로 인해서 지금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때 밖으로 삐지는 악벽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온 적이 있었던 말이고요. 1700에 가장 외곽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점이 다소간은 좀 일말의 불안감으로 남겠지만 여기 나오는 말들하고는 능력 사이즈 자체가 저는 다른 말로 보고 있어요. 장산태양. 앞말치고는 그 힘과 근성이 상당히 대단한 말이고 직전에도 사실 이쿠야스 기수가 잘만 몰아줬더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구라를 했던 레이스였습니다. 피니시블로에 한 방을 때렸던 그런 레이스였는데 직전 뛴 내용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고 이 레이스가 특히나 지금 커오는 마필들이
거리 첫 도전인 말도 많고요. 저마다 인기마들이 일말의 불안감을 다들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김철호 기수가 초반에 무리할 이유도 없어요. 늦발해도 됩니다. 뒤에 있다가 뒷직선에서 곱게 격차를 좁히면은 12 장산태양은 그냥 오는 말이고요. 후차권 불안한 인기마들 몇 마리가 보입니다. 그런 애들을 확실히 걷어내고 깔끔하게 한 두세 방 정도로만 한번 압축을 해서 메인 승부로 정리를 짓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800m 1등급 경주 모두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지난주에 1등급, 2등급 경주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마주들이 따로따로 산지 통합 때문에 산지를 앞사람이 써가지고. 구분해서 썼더니 마사회에서 니들 뭐 하는 거냐 안 한단다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1등급 경주가 이제 산지 통합으로 이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승부 한번 볼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먼저 김주원 의원 먼저. 예, 직전에 빼고 한구라를 했고 이번에 놓고 한구라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말은 8번가 빛의 정상입니다. 직전에 클린업 천하의 빛의 정상이 초급 배당판을 뻥 틀어놓고 출발했을 때 여러분들께 빛의 정상에 대한 불안감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쿠야스 기수의 기가 막힌 말머리도 한몫을 했고요. 결국에 과천대감의 클린업 천하 기가 막힌 단통 승부로 이 마무리를 멋지게 장식하고 끝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빛의 정상이 이쿠야스가 조금만 더 정직하고 좀 침착하게 좀 말머리를 했더라면 아마 저희 승부 막건이 깨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걸음 여력이 상당히 많았던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레이팅 점수에서 다소 좀 떨어지면서 54kg의 핸디 거기에 국산마 몇 두도 껴있고요. 충분히 여기서는 2차 후보로는 가장 안정감이 있는 게 빛의 정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유승환 기수의 빛의 정상 자 이번에는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당판을 뻥 뚫어놓고 들탔다 이 말이죠. 뭐 그렇죠. 들탔다. 8번 빛의 정상 김재원 의원이 추천을 드렸고요. 민태빈요. 일부러 좀 흙을 맞춰버렸죠. 빛의 정상이 지난번에. 그렇죠. 안 하던 짓거리를 해가지고 저도 일단 주력으로 맞췄고 네. 임승희 의원도 주력으로 맞췄죠. 예. 네. 예. 이제 사고 났던 그러니까 예. 민태빈 의원이 그때 마지막 경주에 광분하느라고 이 무릎이 까졌습니다. 예, 조인트가 까였어요. 의자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저는 이 빛의 정상이 이제 김주원 의원 얘기대로 수순으로 이제 놓고 세게 봐야 될 상황 같은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레이스의 강도라는 측면인데 1400 꾸준히 뛰고 뭐 1800 늦발한 적도 있었고 이런 말인데 직전에 뛰었던 레이스하고 이번 레이스의 편성 강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직전에 클린업 천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떠오르는 말이죠. 그리고 과천대감 같은 경우에는 휴양 갔다가 복귀해서 살아난 말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터프 윈이 오히려 지금 59지만 마지막 불꽃을 한번 지펴놓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들 지금 이제 8살이 됐는데 지난번 한번 살아난 걸음 가지고 여기서 다시 꺾을 이유는 전혀 없는 말이에요. 전 지금 터프인 같은 경우는 뭐 가고 안 가고 저는 34조건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무조건 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59라는 이제 레이팅 그 핸디가 문제인데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마가 아닌가. 직전에도 뭐 막건 산 사람 없어요 이거. 어떤 큰 그 사설 경마하는 쪽에서 그 몇 억이라는 그 몰리는 상황에서 뭐 표가 몇 장 없었던 그만큼 겐토표만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진검승부 정말 멋있게 한번 해서 예전 터프윈의 명성 찾을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터프윈 지난번에 뭐 이것 때문에 뭐 개망신 당한 사람 많습니다. 뭐 34조 말 좀 안다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당시에 뭐 터프윈이 좀 저러고 다녔었어요. 조교 때.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뭐 지는 태양이다라고 안 봤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었는데 야 뛰는 거 보니까 역시 터프윈이더라고요. 오는 게 그냥
아주 쉽게 온다는 느낌이 있죠. 야. 애들하고 같이 뛰는 느낌. 8살. 8살의 나이 터프윈. 아무튼 이번에도 부담 중량이 올랐고 하지만 또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 좀 무시할 수 없는 터프윈이 아닌가 싶고 저는 김주원 의원이 추천을 했던 8번 빛의 정상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놓고 까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자세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김주원 의원과 더불어서 민태민 의원이 8번 빛의 정상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저는 앞뒷방이 다 있는 능력마라고 보고 있고 앞말이지만 근성 덩어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8번 빛의 정상을 제가 추천드리겠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 방송 토요일말을 마쳤는데요. 정말 느낌이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양쪽에 워낙에 탄탄한 참신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실력 있는 두 전문인들과 함께 하니까요. 방송도 정말 매끄럽게 잘 나가고 한 가지 좀 안 좋은 거는 두 분 전문인들이 머리가 좀 얼굴이 작다 보니까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 그게 좀 안 좋은 느낌인데 아무튼 뭐 그 정도는 제가 감수를 하면서 앞으로 방송 멋진 방송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